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3 하고 있습니다. 세테크, 재테크.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서 총 180회 중에서 종반전을 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이제 대구쯤 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180회가 아니라 18번도 10번도 못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세법이랄지 정책적인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하나 쓰고자 자료를 그동안 한 2만 장을 모아놨던 것을 축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41회부터 60회까지 한 20회를 들으시면 책을 하나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딱 한 400쪽짜리 하나를 읽는 거예요. 400쪽짜리를. 한 200장 정도 되잖아요. 제목이 뭐냐. 이춘모의 세테크를 세 판 짜는 거. 세테크. 세 판짜기죠. 세 판짜기. 그리고 재테크도 대한민국 부동산 많은 부분이 세 판 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도 그렇고 책을 하나 읽는다. 그래서 전번에 41강에서 책 반쪽짜리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해서 10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2, 3, 4, 5, 6, 7, 8, 9, 10장까지 했어요. 10장. 이제 컨텐츠를 딱 해가지고 저번 시간 못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해외 부동산과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요새 많이 글로벌 감각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해외 부동산 쪽을 얘기를 했었다. 첫 강의. 그 다음에 결국은 주택에 관한 세금이 그 다음에 재테크가 가장 투자의 삼원칙으로 보더라도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좋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런 것을 주택에 관한 세금을 몰라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41회 저번 시간에 전 시간에 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회가 뭐냐면 토지하고 관련된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도시 외지역에 특히 있는 세금 중에서 논전답, 임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다 농지법을 알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증여와 상속이 많은 부분이 이제 농사짓기는 너무 연료하시니까 상속과 증여로 많이 부동산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밑에 비속 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좀 알아야 된다. 미리미리 플래닝을 짜자. 비사업용 토지에서 벗어나려면 사업용 토지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이 부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2년간 주구장창 시즌1에서부터 시즌2에 두세 번씩 했지만 과거는 과거고 죽은 과거는 죽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처음 내가 TV를 틀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방송이 있었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세무조사에 자금 출처하고 소명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 주택 살 때나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배제 기준이라 할지 또 우리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또 주택을 살 때 3억 이상짜리 살 때 전부 다 어떻게 자금 출처에 대해서 14개에서 18개 항목을 적어야 되느냐. 발 뻗고 잘라면 뭐 증여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거 현금으로 좀 줬는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올지 않을까, 소명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있어서 세무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출처, 세무조사죠. 세무조사. 가장 무서운 말이죠. 그걸 좀 알아야 되고 국세청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번에는 분양권을 먼저 했는데 이 분양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세금적으로도 모르고 방법. 그래서 특히 로또 청약시장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는 사람이 넣어야 되느냐. 또 컨디션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특히 2년 이하의 7년
중에서 신혼부부 중에서 특히 2년 이내에 특별 우선이 우대하는 그 청약 시스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거 좀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가문의 세금 상속세 중에서는 이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좀 했고요. 빌딩,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과 재테크 전략은 어때야 되냐, 옥석을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 이 수없이 많죠. 상업용 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그 다음에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이라 가지고 주택 신축 사업은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10가지를 저번 시간에 했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편이에요. 전편. 요거 알고 오늘 이 시간에 한 10개 정도를 해서 한 20개를 축약해서 딱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요. 이렇게 흔들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20챕터로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는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를 딱 20강만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책을 한 권 읽는 거예요. 400쪽짜리 책을 하나 읽는다. 책도 어떤 책이냐.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 시도권 한반도 넓게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테크 재테크 따끈따끈한 안방 세미나를 편히 즐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하고 같이 또 10개는 무엇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겁니다. 되어 있을까. 11번째죠. 12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9번째. 20번째. 제가 원래 시즌1, 시즌2 보신 분들은 달력을 찢어서 간단 명료하게 적으십시오. 긴 돈이 필요하신 분도 목돈이 필요하신 분도 꼭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달력 찢어서 이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제한된 방송에서 세미나는 틀리죠. 시간이 좀 많고 그러니까 또 할 말도 많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압축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이걸 몇 년을 제가 지금 방송 진행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탁탁 축약하는 버릇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분명히 이 끝이 다른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이 좋고 내가 노후에 은퇴해서도 좀 편안함을 느끼고 돈 걱정을 안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이 다른 시작을, 남보다 다른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끝이 다른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금의 텍스 플래닝은 끝에 가서 도장 찍고 나서 내 죽을 때 짜면은 그건 국세청만 좋아할 일이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플래닝을 짜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11번째 얘기는 이 10번째 얘기를 했고 전 시간에 11번째 얘기는 부동산과 공법. 부동산을 좀 공부해본다, 주식을 좀 공부해본다, FX 뭐 환율에도 한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도 있고 초보자용 주식 책도 좀 있고 그러듯이 이 부동산은 대부분 규제가 이 공법적인 거기 때문에 공법적인 것이 이게 한때는 이 공포스러운 법이거든요. 이게 모든 규제가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공법적인 개념으로 요 좀 법을 알아야 된다. 주택법도 좀 알아야 되고 단독 안으로 사러 갈 때 건축법이라도 좀 알고 가고 그러니까 언제 공부해서 뭐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르시면 전문가에 물어야 되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특히 토지를 살 때 이런 토지에 관련된 공법, 이 공법이 이 부동산 관련 공법이랄지 뭐 특별법, 그다음에 뭐 조세특례 제한법, 우리 민사특별법 이런 것까지 하면 한 100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시험 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6과목 정도나 한 10과목 정도는 좀 이렇게 대강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이제 20, 30대에서 전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30대 인생을 90으로 볼 때 트리플 더디 그러니까 여기 30대에서 지금 31살에서부터 60세까지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청약에 관련돼서 신혼부부들의
청약 전략도 그렇고 이제는 9회 말 홈런을 안 맞기 위해서 내가 관리 야구를 해야 되겠다. 은퇴하고 재테크를 조금만 더 해야겠다. 나 그 지금 품위 유지비가 너무 모자라. 나 은퇴 자금이 너무 모자라. 특히 나는 긴 돈이 따복따복 나온 긴 돈이 필요하는데 긴 돈 나와봤자 노령연금하고 이거 봐야죠. 뭐 한 150밖에 안 돼.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품위 유지를 해란 말이냐. 좀 더 긴 돈, 또 아직 애들이 다 결혼도 안 했어. 목돈도 필요할 때 재테크를 할 때 시드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 시드머니까지 아빠가 부동산 투자한다든가 저기 저 증권 투자해가지고 너 결혼 미천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4년이나 5년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지키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부동산적인 공법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다른 데서 이 재테크 강의를 할 때는 꼭 공법을 좀 먼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만 뭐 우리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관계한다면 민사특별법을 좀 했고 여러 가지 건축법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고 갔어요. 주택법이랄지 공법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분량도 많고 그렇지만 뭐 도시개발법 뭐 복잡하지만 조금씩은 우리가 재테크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공공의 법은 좀 알고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11번은 부동산 세금 모르고 부동산 공법 모르고 재테크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이건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자세히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의 컨디션과 우리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이랄지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야 되느냐. 또 지금부터 주택사업임대업자를 과거에 5년짜리 의무기간 4년짜리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그 갈아타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로 이렇게 트랜스퍼 한다 그럴까요? 갈아탈 때도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게 제대로 하려면 이게 2시간짜리 강의 정도는 특별히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세미나 시간에 이걸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묻는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매달 따복따복 나온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이죠. 수익형 부동산. 액티브 부동산이냐 이거 액티브적이 아니고 패시브적인가. 매달 내 몸이 은퇴를 했는데 이 몸이 힘드니까 부동산에서 나를 대신 돈 벌어주는 거. 이런 뜻이 되죠. 수익형 부동산이. 저는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보다 생산성 부동산이란 말을 더 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것도 한 번 더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세 자주택자 중과세에 있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가면 세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기는 요 전편을 어떻게 보면 비기너들이 돈을 버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세금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버신 분들이나 과거 10년, 20년 전에, 5년 전에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이게 다주택자의 중과세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 시대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가산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규제 지역 내에서는 집을 팔 때, 집을 살 때,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을 케어풀, 조심, 또 조심, 꺼진 물도 조심해야 되는가.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8.2대책, 9.13 대책, 내년에 개정안, 그 다음에 8.2 대책, 그 다음에 작년에 2013년에 임대차 보호, 주택임대 사업자의 상생 전략, 그 다음에 올 1월 1일부터 바뀐 거. 어이구. 그러나 이렇게 천천히 공부를 해 가면 자기하고 관계된 건 몇 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수업하거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반복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화가 나요. 근데 워낙 이 내용이 방부하고 전체 시청자분들의 각 집안의 호호, 개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주택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집만 그냥 서울시의 규제 지역 내에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개만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저 시골에 저 저렴한 순천에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아파트도 하나 있어. 또 전번에 말한 26개 시도에 내 고향 주택이 하나 있어. 또 이 주택으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에서 또 오피스텔도 하나 있어. 또 어떤 분은 펜션도 있어. 응? 너 저 우리 집안에 제사 지내라고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농가주택이 있어. 또 흔히 말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60제곱미터 이하의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세에 포함 안 된다면서 내년에 40제곱미터에서 2억 이하로 줄어들었다면서 이게 다 집안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해외 주택까지 있는 분도 있고 그죠? 거기다가 또 다른 부동산을 좀 더 가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가 이거 강고와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은 부동산 백화점 시대예요. 원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얼마 전에 시애틀을 갔다 오고 저런 밴쿠버 유럽을 많이 가보고 이런 해외 부동산 쪽 때문에 또 많이 다녀보면 거기는 우리처럼 단순해요. 리테일 쪽 부동산이냐 주거용 부동산이냐 뭐 좀 그런데 우리는 가짓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역 접단,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상가도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우리가 단지 내 상가, 스트리트 몰, 뭐 이 상가 종류, 주택 종류는 또 좀 많습니까? 토지, 이런 것. 또 우리나라처럼 토지 및 위의 정착물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백화점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광고를 보면 혼돈이 온다. 다 사고 싶다. 다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2시간짜리 부동산 광고하기라는 걸 제가 했잖아요. 세미나 장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에버서 셀렉션에 안 빠지는 방법.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는 벗어났다. 과거에는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어디가 신도시 산다더라. 그래서 정보 가진 사람이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저도 핸드폰 하러 주식에서부터 뭐 채권에서부터 3G 앞으로 5G 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함 이직오다. 광고를 보고 새로운 정보를 새롭게 접할 수는 있지만 come, 이직, go 쉽게 에버스 셀렉션 잘못된 선택,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광고할 때 재밌어요. 제가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미나장에서는 이렇게 한 달치 광고를 6개 신문에 난 걸 다 뜯어와요. 이만큼. 그것을 메리트와 디메리트로 해가지고 옥석을 가려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광고를 보면서 재테크를 물론 할 수 있어요. 이런 재테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데 광고에 잘못 빠지면 내가 맨날 하는 머리에 이 스팀 불이 나버렸어요. 머리에 이게 화재가 나버린다. 자기 시드모니야 진짜 잘못하면 아들 딸 시집 장가 못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봤기 때문에 사고 뭉치라 그랬다고 사고 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너무너무 시장을 얕봐가지고 지금 아무리 주식시장이 지금 축복낭엽 뭐 10월에 잔인한 10월에 했지만 주식을 너무너무 그거 막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액만 분할하니까 뭐 이게 어떻고 7만 원이 가겠다. 뭐 공모주가 어떻다 막 그러니까 너무 제대로 된 주식을 갖지 않고 대시를 한다 말이야. 현장에 참여자로 시장하면 제로성 게임이요. 내가 돈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들 한번 대신할까요? 모든 광고주들이 우리 부동산 광고가 20% 정도 차지한대. 1000억 시장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억이 부동산 광고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부동산 여러분들 칼라판으로 5단, 4단, 2단 뭐 안 보는 거 없잖아요. 광고. 그래서 백화점 시대다. 이걸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파생 상품 얘기했어요. 부동산의 파생 상품. 파생 상품. 부동산만 아니 금융상품만 뭐 선물, FX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여러 가지 이제 파생돼서 가계 부동산 하면 토지와 주택 개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상가 개념 이렇게 3가지 정도였으니까 상가 및 건물, 그 다음에 토지, 아파트 아니면 단독 이런 개념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한다. 저거 사놓으면은 내 노후가 따뜻하고 금방 5배, 2배, 3배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상품도 금융상품이지만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져온 것 중에 도심의 그 게스트하우스 개념에서 한 5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공유형 민방이 미도입됐지만 앞으로 민간인도 이렇게 민박 플랫폼 속에 들어가서 에어비앤비가 대표죠. 전번 시간에 했어요. 카우치, 도미토리. 그래서 앞으로 인벤턴스 투어들 그러니까 지금 단체 관광들 말고 이런 분들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많이 오고 태국, 뭐 일본 사람들이 또 많이 온다. 그다음에 사드 사태 이전으로 중국 관광들이 유코들도 이제 많이 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싸고 이 호텔은 비싸잖아요. 하루 종일 3, 40불. 그래서 여기서 공유한 사이트. 그래서 도시 민박업 같은 것 중에서도 공유 민박업 같은 것은 제가 서울시 같은 데 가가지고 많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저도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이번에 이걸 해보려고요. 제가 이거 홍대에서요. 이거 그 회원에 가입하고 이거 2012년부터 13년 동안 2, 3년 동안 엄청 제가 그 홍대에 가서 팠어요. 이걸 판다 그래요. 뭐 도시 민박업 쪽 한번 해보려고. 어떤 그런 거, 어떤 파생 상품이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까 뭐 섹션 오피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저는 뭐 그린벨트 쪼개 파는 것도 하나의 파생 상품이고요. 저 앞으로 저 휴전선 근방에 군사보호시설이 뭐 풀려서 앞으로 뭐 휴전선이 없어진다더라. 그래서 지뢰밭도 사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파생 상품이라고 봐요. 뭐 상품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그런 파생 상품에 관한 그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할 거다. 그 다음에가 한반도 부동산. 한반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이거 아까 일본의 한 해외 부동산하고 좀 비슷한데 좀 틀리죠. 이건 이제 우리 한반도 내에서 앞으로 강원도 땅은 미래의 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위스가 강원도 땅 면적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부동산 시장은 저는 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악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70%가 임야하고 산이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우리 강원도보다 더 좁다고요, 면적이. 그런데도 거기는 여러 가지 그 산 속에 산림 민박업이랄지 이런 거 뭐라 그러는데 요새 뭐 자연인 때문에도 산에 관심을 갖는데요. 뭐 물 좋고 산 좋고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 시대가 오면 뭐 북쪽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내가 이제 세미나장에서는 웃음의 소리로 내가 평양에 고구려 부동산을 하나 등록해야 되겠다. 상표 등록을. 뭐 해산이 어떻고 그다음에 낮은 선봉이 어떻고 앞으로도 단둥에서부터 신우지가 어떻고 개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뭐 철원이 어때가지고 뭐 앞으로 금강성으로 도로를 둔다더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한반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가 동서전철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월판선 월거에서 판교를 지나서 정동진까지 가는 모든 전철은 경부선으로부터 남과 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는 서쪽으로 동쪽으로 서와 동서를 이루는 거. 얼마 전에 제가 해안사를 먹고 왔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양양까지 그 새로 난 수많은 터널을 지나서 가니까 2시간 40분이면 가겠더라고요. 양양까지. 그리고 또 해안사를 먹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뭐 3시간이면 넉넉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STR이나 SRT인가요? 또 우리 뭐 KTX를 타면 어때요? 그냥 수서에서 타든가 어디 부산 가가지고 태종대나 어디 그 가서 또 해안 사람 보고도 그냥 점심 먹고 올라도 되고 이런 시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시장에서 8호선이랄지 9호선 연장선이랄지 남과 북을 잇는 도로랄지 그 다음에 동과 서를 잇는 이런 철도랄지 복선철화 또 우리 10호선이 지하철 10호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신안산선 뭐 14개 역이 있잖아요. 14개 역이 지하로만 간다더라. 앞으로 뭐
대단한 10호선은 아주 최첨단 전철역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부동산 시장은 철도 시장하고 도로 시장하고 남북 관계에 관한 것도 이완에 공부를 하려면 내 책 속에 내가 이번에 집필하고 있는 책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죠. 이걸 투기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는 감각적으로 좀 익히려면 20, 30대, 30대에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읽어야 되잖아요. 특히 한강변의 전체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과연 한강변에 남과 북으로 몇 개의 우리 25개 구 중에서 접하고 있으며 어디는 아직 90%도 개발되지 않는 상태인가 해서 한강변 지도를 할지 또 수도권의 전철 뭐 내년에 김포까지 전철이 갔는데 고촌 같은 데가 아파트가 김포보다 비싸더라 해서 그것도 뭐 마곡지구 일의 신도시 북일의 과천 고동지구 이 주변에 앞으로 또 30개 생긴다는 이런 오곡 그러잖아요. 제가 대곡 자곡동 뭐 이런 앞으로 신도시 이게 모두 뭐 자료가 미리 뭐 세 가지고 뭐 삼송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됐던데 아무튼 큰 틀을 좀 보자 이런 말이죠. 큰 틀을. 왜 그러냐면 멀티 해비테이션처럼 해가지고 시골로 가시려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철도랄지 이런 것들 좀 딱 꿰뚫고 있어야지 위하면 내가 다니기도 편하고 다음에 재테크 수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반도 재테크는 통일시대의 부동산 전망이 아니고 현재 우리 한반도를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철도의 변화, 도로의 변화 이런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제가 여기 16강좌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서울과 수도권 알짜 부동산이죠. 이제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의 알짜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토지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80년도부터 약 1000만 호의 아파트먼트가 세워져 있고 우리 서울만 해도 56% 정도 이 아파트하고 다른 데 다세대 다가구 기타 단독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파트 시장이 우리가 아파트로 숲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구가 도봉구, 노원구, 북구 이런 데는 거의 80% 이상 또 광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우리 수도권에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정주택 중에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또 아까 전번에 또 노또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이. 이런 시장에 수도권을 집중 공략해야 되고 수도권을 다시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를 만들 때 우리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권의 이 인구가 스프레이 이렇게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인구가 더 늘었어요. 서울은 인구가 약간 감소했지만 이 인구가 어디로 가버렸어? 전부 다 경기도로 몰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300~400명이 모여있는 수도권을 주테크 개념에서 집테크 개념에서 깨뚫고 있어야 돼요. 깨뚫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오해스러울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 힘들게 지하실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하실을 벗어날까? 비상주택,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장기 임주주택, 그 다음에 매입형 임대주택 어떤 컨디션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는가? 매입형 같은 거. 전세자금 대출. 전번에 또 많은 한국감정에서 1.5%로 꾸어주는 이런 매입자금에 대한 대출. 어떤 컨디션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공부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집 앞에 국민은행 가서 돈 좀 꿔주세요. 그걸로는 약하다는 거지.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알짜 부동산은요. 특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길 건너 강남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길 건너 우리가 수도권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시도군이 32개 그 다음에 군까지 하면 34개가 되잖아요.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바로 경계선 때문에 우리는 강남이고 경계선 도로 하나 따면 성남시고 도로 하나 따면 강서구에서 김포고 도로 하나 따면 뭐 삼송이고 원흥이고 교화고 남양주고 다산시고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 뭐 하남시에서부터 이쪽 시흥 같은데 장현지구 뭐 이런데
이게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싸고 여기는 분양가가 얼마고 여기는 어떤 컨디션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4차 산업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 판교와 서남부인데 서남권이 뜨겠구나. 그동안에 가장 서남권이 전체를 해서 열악했는데 이 IT 산업이 4차 산업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인구가 몰리겠구나. 그러니까 소득이 4만 불짜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구나. 5만 불 시대가 되겠구나. 이런 서남부 쪽에 이런 것을 그냥 판을 쫙 깔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박원순 시장이 2011년도 취임하셔가지고 거의 도시재생 산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ABC로 나눠가지고 매몰시켰죠. 취소, 그러니까 뭐 뉴타운을 많이 취소된 것. 또 요새는 부활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하랍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아무튼 깨뚫고 있어야 돼요. 깨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자료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약 우리 지금 서울에만 해도 700개 현장, 그 다음에 서초구만 보더라도 반포권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권 서초구, 그래서 68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7%, 8%의 재개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97, 8%가 재건축 시장, 강북에 가면은 거의가 재개발 시장. 그래서 이런 것을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거로서는 깨뚫고 있어야 돼. 깨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시 서울하고 수도권 날짜부터. 그러면 지방 시청자분들은 아이고 그 뭐야 서울 사람들만 그렇게 뭐 해먹는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해먹는다한테 이상하네요. 그냥 아무튼. 그렇지만은 우리가 저 전라남도 강주만 보더라도 17년 만에 2호선이 생긴다.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뭐 지방 시청자분들이 전해가 불이 날 겁니다. 그거는 옥석을 가려서 이 방송이 대부분 수도권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 및 수도권을 훑어보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지방은 사실 심각해요. 산단지, 우리가 막 거제도랄지 창원, 뭐 포항 뭐 이런 곳에서 뭐 전세, 가게는 전세 대량 그런데 이제 역이란 말을 썼잖아요. 역전세, 깡통전세, 뭐 집값 하락, 미분양 이런 것이 아무래도 지방으로부터 오고 있고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주식을 배울 때요. 1992년도 이제 그 이후지만 그 자본시장 개방한다 그래가지고요. 공부 엄청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배들이 엄청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주식으로 그냥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앞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의 알짜 부동산,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으로 제가 대한민국의 주공아파트가 인기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개도 포기 안 되는 개포동이랄지 잠실보리, 압구정동이, 반포가 다 주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최고의 지금 상품 아닙니까? 주공단지가 1000여 개 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문산 주공도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공부하면 재테크하고 투기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랬어요. 또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살맛이 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가 8번째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거 뭐 공인중개사 시험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법원하고 병원하고 경찰서 이런데 민법 민사특별법. 이게 왜 그래요? 민사특별법은 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으면 또 상가단할지 권리금법이랄지 임대인 임차인이 많이 충돌을 해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5%만 올려라. 앞으로 의무기간 지켜라. 그러니까 충돌이 많아요. 또 상가 같은 데는 특히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정을 정부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사특별법, 특별법이죠. 특별법, 임시법, 특별법, 민사특별법. 그래서 특히 임차인과 임대인, 특히 요새 전세 진짜 안타까운 게 많아요. 갭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전세값이 지금 많이 떨어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누구냐면 임차인이에요. 왜 안 빼줍니까, 주인님? 근데 한두 푼이야죠, 이게.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전세 때문에 못 빼나가서 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서 불만인 분, 이걸 또 돌려주고 싶은데 내가 전세가 나가야지. 그래서 임대차법에서 민사 특별법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59회가 멀티해비테이션. 이건 내가 몇 번 말했습니다. 외국을 가다 보면 한 살살이야. 하루살이 아니라 한 달살이, 한 해살이 이런잖아요. 근데 요새는 제2의 세컨드 하우스. 그죠? 그래서 많이 공기 좋고 또 미세먼지가 어떻고 그런다니까 물 좋고 산 좋은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좀 있네요. 그런 분들이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또 멀티비스테이션의 대표적인 게 이 해외 부동산 쪽도 되겠죠.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도 나 저기 말레이시아에 뭐 3억 2천인데 융자가 뭐 어떻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아무튼 멀티해비테이션 제 세컨드 하우스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멀티해비테이션에 관한 이중 살림이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서울에서만 지겨우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내가 한 달 있겠다. 아니면 가장 계절이 좋은 5월 달에 가서 4월과 5월에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이때 옥석을 이것도 가려서 특히 기촌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고 가야 돼요. 거기가 무조건 땅이 싸고 다둥이한테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더라 가서는 안 된다. 군수 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잘 기농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이걸 잘하시는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군수가 3번 4번 바뀐 동네는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멀티해비테이션도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요새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도로 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계절적으로 살거나 한 달에 그렇게 살고 싶은 곳을 찾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관한 세금 문제와 1세대 2주택 관계는 내 본 주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잘못하면 양평에 뭐 하나를 사놨는데 조그마한 연립을 하나 사놨는데 이게 별장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재산세하고 이게 문제가 막 됐다더라. 이런 거에서부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0회는 전번에 40회 이전에 39회 이렇게 진행했던 40회에서부터 4번을 진행했던 백문백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마지막 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400쪽이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책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쭉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어려워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뭘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제가 지금 상담 시리즈로 최근 것만 이렇게 해놔도 1000여 개가 넘어요. 1000여 개가. 뭐 그 세대분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간단한 거 말고요. 세법적인 거 많이 물어보는 거 50개. 그 다음에 재테크 물어보는 거 50개.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백문백답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만 하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3회부터는 단가변처럼 요거 40개를 지금 말해준 것을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약해서 들으셔도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 속에는 세테크도 물어보시고 재테크도 물어보시고, 재테크에는 새로 앞으로 뭘 사고 뭐를 어떻게 해야지 수익률이 좋고 안전하고 내 노후를, 내 삶을, 내 가족을 편안하게 해줄 거를 묻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재테크를 실패했대요. 이 재테크를 했대요. 이거 잔재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상가를 하나 보려는데 2년이 돼도 임차인이 구경하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역조합주택을 하나 들었는데 착공한다는 소리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조합원 모집이나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그린벨트 풀린다고 샀는데 아이고 이게 어느 세월에 풀려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렇게 또 공투하신 분들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재테크 하신 분들이 저를 사고 처리반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고 처리반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좀 많이 물어보신다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테크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소해가 오늘 현재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재 개념에서 과거를 묻는 것은 과거에 아까 전번에 말한 것처럼 취득원가가 없는 실거래가가 없는 땅을 하나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땅을 투자를 사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재개발된다고 집을 하나 사놨는데 그래서 과거에 매입했던 것이 많아요. 현재 이제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이 속도가 느리다든지 세금이 중과세가 나온다든지 세금이 많다든지 그래서 이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는 죽은 과거로 묻지 말으라고. 과거가 참 요동이 쳤잖아요. 제가 이 32년간 이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미래만 하더라도 2006년도예요. 얼마나 정점에 달았습니까? 좀 못 가가지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니까 모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모 아파트가 이게 8억짜리가 19억까지 가더니 2012년이 되니까 요게 다시 9억으로 내려진 거예요. 이 요동 속에 울고 웃고 그 타이밍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아이고 이걸 잘못 샀네 이래서 이 과거를 그 묻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고 이제 미래로 가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가면 아까 어디를 사야지 됩니까? 뭘 사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분양받아야 됩니까? 이런 기분 좋은 거 아직 사고는 안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좋은 분들이 자발적 세입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완전히 무주택인데 자발적이란 말을 왜 쓸까요? 언제든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 세입자는 옛날에 과거 말하면 5억 이상 7억 이상의 전세를 사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세 빼가지고 집 못 사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컨디션이랄지 나는 보유세가 내는 거 억울해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집을 안 사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액션을 취하려고 그래요. 이제 무주택 시대라 그랬잖아요. 무주택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전번에 서초 우성 1차도 보듯이 앞으로 상하 2차 반포 1단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로또 청약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뭐 여기 뭐 3호 아파트 반포 뭐 내일모레 하죠. 그런 거 이래서 이렇게 청약 시장하고 두 번째는 예정주택을 많이 묻는 거잖아요. 예정주택을 어디를 사야지 속도가 빠릅니까? 추가 분담금이 좋고 어디가 비대위가 좀 그렇게 막 두세지 않고 잘 나가는 동네입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근데 이제 요거하고 연계 지어 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요게 3번과 3번인데 이게 갑자기 8.2 대책, 4.1 대책, 9.13 대책을 가만히 사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끙 한 번 맞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합은 지휘양도가 그러니까 못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못 팔아먹고. 제가 말한 대로 내년 5월 달에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 팔아먹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 거꾸로 여기서 매수하려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될까? 청산대장자가 아닐까? 예컨대 뭐 특히 방배동 이런 재개발이란 말보다 약간은 그 구역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재건축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거 북쪽의 재개발 이런 것을 이제 생생하게 통통 튀게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 못 빠져나가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과거, 현재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이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에 증여를 해줬는데 현재 이것을 좀 더 해줘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내가 언젠가는 죽으면은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증여. 그 다음에 상속.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세테크, 재테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세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세테크니까. 세금을 절세하려고 그러겠죠, 절세.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꺼림직한 거예요. 뭔가는 현금 거래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세법 지식이 없어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증여를 좀 했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거를 간주 그다음에 의제 증여를 한다든지 또 상속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많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세테크에 대해서 50%, 재테크에 대해서 50% 이 정도로 물어요. 물론 이 짝에는 5번째로 간다면은 좀 더 이제 아까 날카로운 거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20개 강좌 중에서 질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그 다음에 시골에 내가 임야가 많이 있는데 이걸 이사를 가야 됩니까? 소득세법에서 30km 이내에 가야 된다면서 이것을 비사업용으로 하다 보니까 10% 중과세율이 얻어맞을 것 같은데 중과세율로 과세 당할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용 토지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이런 거에서부터 농지 8년 작용에 대한 조건 또 우리가 상속받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물어요. 그게 다예요. 지금 제가 잠깐 10분 동안에 한 얘기가 다예요.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40강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지만 별거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수하게 아까 이혼 관계랄지 저번에 또 저번 시간에 이혼 관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재산권 분할소로 소를 제기하는 걸 알지 이거 대물 변제한다. 너 이 자료로 가져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대물 변제로 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것도 있는데 대다수가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1분 안으로 축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과거에 사고 친 것도 있고 과거에 돈을 많이 잃어버린 분도 있고 과거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재테크를 잘하신 분들 있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지금 2018년 11월 말에 연말연시를 바라보고 있는 현지에서 내년에 퓨처 내년에 재테크를 한다든지 내년에 증여를 한다든지 내년에 양도를 한다든지 내년에 상속이라는 건 없죠. 내년은 내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누구나 다 현재에서 고민이 없는 분이 없어요. 심지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봐요. 제일 경기가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4년 중반부터 2017년 중반까지 2016년 중반까지 3년간 돈을 많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뭐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2배, 3배 올랐다더라 이렇게 잘한 분도 퓨처의 미래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요? 이거 이제 팔기만 하면은 세차에서는 68%, 그 다음에 분양권은 55%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딱 동업자 이렇게 지분 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팔기도 하고 그래서 자 다시 정의하면 과거에 사고 쳤던 사람이나 현재에 있는 사람의 미래에 뭐 할 분들은 다 고민이었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잘 가서 나쁜 곳은 난 재테크도 못 왔어. 열심히 일만 했어. 근데 정부의 정책만 믿고 집을 못 샀더니 전세값은 저망치 가 있고 집값은 이미 산꼭대기를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드신 거 그것이 제일 큰 고민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벌어놓고 세금을 나눠 가지려고 고민하신 분들은 고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막 어떤 피아를 토하는 심정으로 베이머 부모 여러분 재테크를 할 때는 좀 케이프를 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40회하고 60회 이제 앞으로 20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요런 형태로 재테크, 세테크 시장이 형성돼 있고 고민거리가 요 정도 안에서 있습니다 하고 이제 20개를 적어준 거잖아요. 자, 마무리 멘토 시작하겠습니다. 43회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까지 약 18번의 강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간은 제가 다음 시즌을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방송국에서 다른 걸로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시즌이 끝나가는 관계로 18강좌를 축약시켜서 더 알찬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이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43강부터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알찬 강좌를 더 가지고 43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